주말 사이 일본 뉴스 보셨나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316석을 가져갔습니다. 솔직히 일본 정치 평소엔 별 관심 없으시죠?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신호탄이거든요. 316석, 일본 정치 역사상 보기 드문 압승입니다. 일본 중의원 전체가 465석인데 자민당 혼자서 절대 안정 다수를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심지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10석까지 돌파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브레이크 없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노래를 불렀던 게 있죠. 바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입니다. 평화 헌법 구조를 고쳐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야망,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주식 계좌랑 연결이 됩니다. 일본이 재무장을 서두른다는 건 단순히 이웃나라가 군대를 키운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있고, 일본은 그 틈을 타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난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별명이 철의 여인 혹은 여자 아베입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돈풀기를 더 강력하게 하겠답니다. 21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붓고 식료품 소비세도 면제해주겠다고 공약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때는 물가가 안 올라서 문제였지만 지금 일본 물가는 2.4%입니다. 목표치인 2%를 이미 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돈을 더 푼다.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국채금리는 튀어오르고 엔화는 요동칠 수 있다고 시장은 우려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할 때 똑똑한 투자자들은 어디를 볼까요? 이 변화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곳으로 돈을 옮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316석 압승은 신냉전 시대의 공식적인 개막을 알리는 총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일본이 헌법을 고쳐 군대를 정식으로 보유합니다. 방위비를 GDP 2%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늘립니다. 바로 옆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러시아는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화약고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은 무엇일까요? 금, 달러? 아닙니다. 바로 나를 지켜줄 힘, 즉 국방력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전차군함이 등장합니다. 제가 시장은 신의 한 수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꼭 한번 복습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한 파트로 한국만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차군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4명의 장군이죠. 전차도 좋지만 지금 이 난세에 가장 빛나는 건 단연 군과 함입니다. 왜 하필 한국의 군과 함일까요? 전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미국은 설계는 잘하지만 제조 능력이 퇴화했습니다. 유럽은 너무 비싸고 느립니다. 일본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고성능 무기와 배를 합리적인 가격에 약속한 날짜에 딱딱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압도적이죠. K방산, 자주포와 탱크만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투기 엔진부터 우주 항공까지 넘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을 무장시킬수록 주변국들도 앞다퉈 무기를 사들일 겁니다. 그 주문서가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조선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우리에겐 당신들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계 패권일이 미국이 중국 해군을 막기 위해 한국의 조선소를 빌려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의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방산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그 전에 하나 잡고 갈 게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내가 산 주식만 안 오르고 소외되는 느낌 받으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개념을 모르면 지금 시장에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랐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ETF라는 거대한 공룡이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특정 테마의 ETF에 돈이 몰리면 그 ETF는 기계적으로 해당 종목들을 사들입니다. 실적이 당장 조금 안 좋아도 수급이 깡패라고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 버립니다. 시장의 돈이 초과 수익형 ETF라는 괴물에게 쏠려서 가는 놈만 미친 듯이 가게 만드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괴물과 싸우지 마세요. 괴물의 등에 올라타야 합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신냉전, 이 모든 키워드가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 군함의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첫째, 방산은 플러스 K방산, 조선은 타이거 조선 탑10. 이 이름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냐고요? 지금 같은 수급 장세에서는 대장주 몇 놈이 끌고 가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형태가 반복됩니다. ETF
ETF는 이 대장주들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담는 그릇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 또한 이 안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이 돈을 풀고 엔화가 출렁거려도 이 섹터의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솔 의료기기 소부장 FN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전략입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 그 사이에서 한국이 챙길 반사이익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카이치 총리 압승의 숨은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 주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하자 중국이 압박 수위를 높였죠. 이게 오히려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켜 강한 일본을 만들어준 꼴이 됐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316석이라는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대만 문제 언급 더 거침없을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일본에 대한 응징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은 일본에 여행을 안 갑니다. 이번 춘절에도 25만 명이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쇼핑하기 좋고 문화도 익숙한 일본의 대체지, 한국만한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한국의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매출이 튀어올랐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풍선 효과입니다. 일본이라는 풍선을 누르면 한국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물론 방산이나 조선처럼 10년을 가져갈 메가 트렌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상대적 매력도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오면 뷰티, 관광 쪽이 더 흥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 의료기기 소부장 FN은 이름은 의료기기이지만 종목은 파마리서치, LNC바이오, 클래시스 같은 뷰티, 미용시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편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섹터와 ETF로 구성된 종목들 또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다카이치 압승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회를 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군과 함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고 단기적으로는 중일 갈등의 반사 이익을 누리는 뷰티 섹터를 공략하는 것. 이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계좌가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일본이 다시 군대를 갖는 세상, 무섭지만 우리는 주식쟁이입니다. 감정을 버리고 이성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통찰력을 가지신 겁니다. 본질을 이해했다면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말이죠. 다음에도 리포트와 뉴스 수천 페이지 분석해서 딱 핵심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